말이 장남이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량은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구멍가게 하나에 5식구가 매달려 있어요. 그런 여유가 있어야죠. 교통비를 하시고 담배값이나 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마침 가진 게 이것밖에 없군요.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막히죠? 얼마 안 됩니다. 고맙네. 점심 잡으셨어요? 안 잡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가시죠. 저 아래 아주 설렁탕을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아니야. 나 그만 가봐야 돼. 아무튼 이 돈 고맙네. 잘 있어. 만두 좀 주시오. 예. 이거 한 1,000원어치만 싸요. 예. 여기. 애써.
검사 결과가 지금 막 나왔습니다. 그 심장이 좀 약하신 편이에요. 혈압도 높고요. 그 공팥하고 소화 기능도 약합니다. 나이를 드시면은 아무래도 모든 기능이 약해지죠. 저 앞으로 병원에 자주 나오셔서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 식사 제때 하시고 병원에서 드리는 약 걸르지 마시고 꼭 드시도록 하십시오. 무리만 하지 않으시면은 뭐 앞으로 특별한 걱정 안 하실 텐니다. 좋은 약이 많으니까요. 아니 어머니 혼자 병원에 가셨단 말이야? 당신 같이 안 가고? 뭐야? 아내가 아침에 얘기했잖아. 당신도 좀 같이 가서 그 의사 선생님 좀 만나보고 오라고. 아유, 혼자 가시겠다는 걸 어떻게 해요? 병원에 들려서 개봉도 고모집에 다녀오신다면서. 그래요. 의료보험 카드 가져가셨어요. 네. 네, 알겠어요. 이따 고모집에 전화해 볼게요. 네. 아휴, 생각하는 게 어머니밖에 없어. 아, 나는 뭐 혼자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는 줄 아는가 봐. 엄마! 이게 누구 사진이야? 아니, 너 이 사진 어디서 났어? 할머니 문갑 속에서. 뭐? 아니, 너 할머니도 안 계신데 문갑을 뒤지면 어떡해? 누구야? 그 할아버지. 어디 봐, 엄마. 할아버지 사진이구나. 돌아가신 할아버지? 누가 그래?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뭐? 아니 엄마? 그럼 어디 계셔? 식혜 좀 드세요. 병원에서 뭐래 엄마? 아이 뭐 의사 선생님들 늘 하는 소리 있잖아. 조심하라는 얘기. 엄마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아무 때나 그런 말 하는 줄 아세요? 내 병은 내가 알아. 괜히 비싼 돈 내고 병원 다닐 필요 없어. 그까지 병원비 은느마나 든다 그러세요. 보험카드도 있고 한데. 번번이 너희 오래비한테 돈 다 쓰는 것도 부담스럽다. 엄마도 참. 오라버니한테 돈 다 쓰는 게 그렇게 어려우면 제가 드릴게요. 너희 살림은 뭐 그렇게 넉넉하다고. 걱정 마세요. 엄마 병원비 못 드릴 정도로 어렵진 않으니까. 근데 엄마 응? 왜? 아버지는 안 보고 싶으세요? 아니 갑자기 그건 무슨 소리야? 아니 누가 만나기라도 했대? 실은 얘기해봐.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그의 공장에 찾아왔더래요. 뭐야? 요즘 몹시 어려우신가 봐요. 생전 안 오시던 분이 공장에까지 찾아왔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돈 쓰라고 5만 원 드렸대요. 5만 원이나? 어떻게 해요 그럼? 모처럼 장인어른이 직장까지 찾아왔는데. 장인은 무슨 장인이냐? 장인 소리 들을 자격 없는 사람이야. 너희들 결혼식 때 얼굴이나 내비쳤어? 널 식장에 데리고 들어간 것도 너희 오래비였어. 우리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아니 그래 무슨 낯으로 그래 자식들을 찾아다닌대? 아니 이걸 다 어디서 사셨어요? 돈이 어디서 나서? 왜? 또 자식들 찾아가서 손 벌리셨구먼요. 그렇죠? 산입에 거미줄 칠 수야 있나? 염치도 좋소.
당신 요즘도 가끔 아버님 만나세요? 누가 그래? 내가 아버지 만난다고. 당신뿐이 아닌가 보던데요. 요즘엔 사위도 만나고 포항에 있는 큰댁에도 찾아갔었나 봐요. 그렇지 않아도 나한테 몇 번 찾아오셨어. 그래서요. 용돈 좀 드렸어. 그리고 다시 회사는 찾아오시지 말라고 그랬어. 뭐요? 나를 낳아줬으니 부모지. 지금까지 헤어져서 살았으니 남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나 가족이라는 게 뭐야. 하늘다리 속에서 정을 나누면서 사는 게 가족 아니겠어. 내 젊었을 때부터 가족은 돌보시지 않고 밖에서 사셨어. 그러니 정이 있을 수가 있어. 어머님은 그래도 여태 아버님을 못 잊으시나 봐요. 아직도 젊었을 때 사진을 그대로 간직하고 계세요. 쉽게 못 잊을 거야. 한이 맺혀서라. 속이 왔구나. 들어와. 아이고 들어와 춘대. 어머니가 보내시든? 잘 왔다. 그러잖아도 이 속이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지. 들어가자. 아이고 춥다. 자, 뜨뜻한 데로 앉아. 응. 옳지. 자, 가만히 있거라. 여기 있다, 생활비. 이거는 너희 아버지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주는 거다. 내가 돈 벌어가지고서는 너네 집 생활비 대주고 석이 너 공부시키고 그러는 거야. 이건 내가 생색 내려고 하는 소리 아니야? 알아요. 작은 엄마 고생하시는 거. 그래. 집엔 별일 없니? 어머니 건강하시고? 참 다행이다. 아, 참. 가만히 있거라. 이거 이 옷 이거 어머니 갖다 드려라. 내가 입던 옷인데 어머니한테 잘 맞을 거야. 이런 거 가져가면 엄마한테 혼나요. 왜? 입던 옷이라서? 형님도 별난 데가 있어서. 빠른 깨끗하게 빠른 옷인데 왜 뭐가 어때? 저 아버지는 여기서만 살아요? 우리 집엔 안 와요? 아 그거야. 너희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니? 참. 서가. 네. 너 여기서 나하고 같이 안 살래? 네? 너네 집에 네 형도 있고 그렇잖아. 너 여기서 나하고 같이 살면은 너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고 좋은 옷도 사주고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그렇게. 응? 서가. 안 돼요. 왜? 어머니한테 혼날까 봐서? 어머니한테 내가 얘기해 줄게. 석이 너 달라고. 응? 어때? 누구 왔어? 아이고 아버지 오셨다. 예, 석이 왔어요. 아버지. 들어왔구나. 돈 타러 왔냐? 네. 부자분이 그럼 얘기하세요. 그래. 집엔 별일 없냐? 어머니가 아버지 집에 좀 오시래요. 집에 가면 뭘 하냐? 강짜라 부릴걸. 아버지가 얼굴도 안 비치니까 그렇죠. 아, 내가 못 가더라도 생활비 꼬박꼬박 다 하면 됐지 뭘 그래. 나도 요즘 형편이 안 좋아. 방선 같은 거 다 털어먹고 요즘은 너희 작은어머니다가 그럭저럭 살고 있다.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집에 가요. 빈손으로 가면 뭘 하냐? 짜증만 나지. 생활비 탔으면 가봐. 그리고 너희 어머니한테 가서 아무 얘기 하지 마라. 너 중학교 가는 거 걱정하지 마라. 너 학비는 작은어머니가 대줄 테니까.
네 용돈이야.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 그리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내가 언제 한번 들린다고. 작은 어머니가 저희 집에 못 들어가요. 오지 마세요. 다른 형제들은 몰라도 당신은 원망 못 할 거예요. 왜? 아, 당신 공부시켜준 게 누군데요? 작은 집에서 다 시켜줬다면서요. 그까지 학비 좀 대준 게 대수인가? 멍은 들 대로 들여놓고. 지금 어머니가 심장이 왜 안 좋으신 줄 알아? 다 그 여자 때문이야. 한이 맺혀서. 할아버지 살아계신다고? 누가 그래? 넌 모르면 가만히 있어. 누나 알아? 할아버지 봤어? 얘 경수야, 너 생각 좀 해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집에서 제사라도 지내야 할 거 아니야. 너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 봤어? 우리가 왜 제사 지내? 아버지가 장남도 아닌데.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 준아가 왜 이래? 신호만 하고 얘기를 안 해?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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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참, 그 이상도 하다. 누구예요, 어머님? 아이, 글쎄 모르겠다. 뭐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봐. 예. 근데 어머님, 왜? 어머님한테 의논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이, 은원이라니? 친구가 저하고 아파트 앞에서 조그만 화장품 가게를 하나 냈으면 해요. 화장품 가게를? 네. 앞으로 돈 쓸 데가 많잖아요. 우선 집부터 늘려야죠. 내년이면 경수가 중학교에 들어가는데 방이 없어서 아직도 누나하고 같은 방을 쓰고 있잖아요. 경인 자기 방 갖는 게 소원이래요. 아이, 방이라면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나 죽은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내 방 쓰면 될걸.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 사셔야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 오래 살았지 더 살면 부래. 제가 괜한 말을 꺼냈나 보군요. 아유, 아니다. 아이, 그래서 어머니만 좋으시다면은 친구하고 같이 화장품 가게를 한번 해봤으면 해요. 아이, 그런 걸 뭘 나한테 허락을 받냐?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될걸. 제가 나다니면은 어머님이 저 대신 집안 살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기야, 뭐 애비 혼자 보는 거 가지고 이것저것 다 메꾸려니까 힘들지. 꼭 그래서만은 아니에요, 어머님. 아이, 뭐 너희들 좋을 대로 해. 아이, 뭐 살림 사는 게 뭐 그까지 어렵다고. 요즘은 뭐 가스 뿌리 있겠다, 수돗물 철철 나오겠다. 옛날에 비하면 요즘 살림은 살림 사는 것도 아니다. 그럼 해도 돼요, 어머님? 그래, 살림 걱정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고마워요, 어머님. 사모님 축하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저 축배를 들읍시다. 이 가게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실 게 없는데. 아유, 같이 한 잔 들어요. 아이, 뭐 여자는 한 잔 좀 마시면 안 돼요? 그럼요. 소주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요. 미스 양하고 저하고는 콜라로 축배해요. 네 사모님. 좋아. 자, 축배. 고맙습니다. 아주 과장님은 아주 그냥 마음이 든든하시겠습니다. 그럼 돈 벌어서 소문 없이 이런 가게도 내시고 말입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오죽하면 에핀네를
이 생활 전선에 내보내겠어? 아니에요.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남자 여자 같이 벌어야 됩니다. 안 그래요, 미스 양? 전 결혼하면 직장 안 나갈 거예요. 왜 나가요? 집안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든데. 그래요. 그게 보통 힘든 일이에요. 당신 잘 들으셨죠? 부인 잘 만난 거예요. 예. 그러세요? 예,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 과장님, 그 수의실에서 그 과장님을 좀 뵙자고 노인 한 분이 기다리고 계신다는데요. 그래? 알았어. 네, 지금 금방 나가신답니다. 예. 그분이 누구지? 이따금 회사로 과장님을 찾아오시는 그 노인분 말이야. 글쎄, 그냥 뭐 빚쟁이가 보지 뭐. 저 술값? 아이고 선배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우리 과장님께서 어디 술값 배상 지고 다니실 분입니까? 선배님처럼. 그 누구지? 궁금하시거든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시죠. 아니 남들 보기도 그렇고 보니까 회사는 찾아오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너한테 부탁 하나 할 게 있어서. 뭔데요? 어디 일자리 같은 거 하나 알아볼 데 없을까 해서. 일자리요? 그래, 요즘 그 사람이 통 일을 못해. 중풍인지 뭐인지 병원에 못 가봐서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틈틈이 파출부로 일 나가던 것도 그것도 요즘 못 나가고. 요즘 아버님 같은 분이 이러실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 못 구해서 야단들인데. 뭐 아무거나도 괜찮아. 청소부도 좋고, 뭐 수의자리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자리를 제가 어디서 알아봅니까? 뭐 네가 알아볼 마음만 있다면야 얼마든지 알아볼 수는 있겠지. 혹시 네 입장이 곤란하면 우리가 부자지간이 아니라고 하면 돼.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누가 알겠냐. 그래서가 아닙니다. 그래, 너희들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다. 하지만 어떡하겠냐. 상한 입에 거미줄 줄 수도 없고. 젊었을 때 이제 좀 저축이라도 해두었으면 지금 와서 이런 고생 안 하실 거 아닙니까? 허기야, 너한테 오금 박는 소리를 들어도 싸지. 할 말 없다. 자, 이거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 일자리는 제가 알아볼 테니까요. 믿지 마세요. 그래, 뭐 억지로 그럴 것까지는 없지. 그래, 뭐 그래서 될 일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안부는 안 물어보세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물어보면 뭘 하냐. 난 그 사람한테는 죄인이지. 그런 말씀 듣지는 게 아니에요. 궁금하시지도 않으세요? 그 사람이야 잘 있겠지. 너희들도 곁에 있고 하니까. 전 요즘도 아버님을 원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또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이라도 마음 잡으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면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그분하고 사실 작정이세요? 이제 와서 어떡하겠냐.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부르셨어요, 어머니? 얘 좀 앉아봐.
요즘 만났지? 너희 아버지 말이다. 저 어머니 다 알고 있다. 너희들 이애미 몰래 요즘 그 사람 만나고 있다는 거. 사실입니다. 가끔 저희들 찾아오십니다. 근데 왜 이애미한텐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아, 어머니가 아셔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괜히 속만 상하시지.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뻔뻔스럽구먼. 아니 무슨 낯으로 자식들을 찾아와 그래. 그래, 요즘은 어떻게 지낸대? 허가 안 좋으신 모양이에요. 다 자기가 지은 죄값이야. 언제나 호강하고 잘 살 줄 알았나? 그래, 아직도 그애 뵀냐고 같이 산대?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나마나 뻔하지. 30년을 같이 살아는 것들이 이제 와서 헤어지겠어? 에휴, 내 팔자야. 에휴, 무슨 놈의 팔자가 이 짓을 면치 못하니? 할머니는 자식이 몇이나 있으세요? 없어요. 그러니 늙어서까지 그 고생이시죠. 하긴 나처럼 자식이 있어도 이 고생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아니 왜 그러세요? 미안해요. 팔이 왜 그래요? 다치셨어요? 팔이 말을 안 들어요. 저런, 그 몸으로 어떻게 일을 하세요? 어여 가서 침이라도 맞아보든지 하세요. 같이 들어요. 어여 먹어. 난 괜찮아. 그나저나 집 때문에 큰일이에요. 집이 헐린다면서 집주인이 이달 중순까지 방을 비워달래요. 나도 들었어. 그러니 어떡하죠? 당장 가 있을 데가 없으니. 이럴 땐 새라도 됐으면 좋겠다. 아무 데서나 그저 둥질 들고 살게. 영감, 그럴 게 아니라 영감은 집으로 들어가요. 집이라. 아들네 집 있잖아요. 형님도 아직 살아계시고. 아이, 그럼 임자는 어떡하고? 나야 뭐 아무르면 어때요? 얻었다니. 아이, 그럼 임장 그냥 놔두고 나 혼자 아들 집으로 들어가란 말이야? 왜요? 싫으세요? 그건 안 돼. 임자도 같이 들어간다면 몰라도. 아이고 참, 아내가 거기가 어디라고 따라 들어가요? 왜? 난 애비 노릇 할 만큼 못했지만은 임자는 다 할 만큼 했어. 해장국집 해가면서 큰 집 살림 생활비도 해주고 애 학비도 해주고 날 탓해도 임자는 못할 거야. 내가 영감 차지한 죄가 좀 커요. 그게 왜 임자 잘못인가? 내 잘못이지. 글쎄 여러 소리 말고 영감 혼자 집으로 들어가요. 어디 간들 뭐 그까지 밥 세 끼 뭐 굶겠어요? 듣기 싫어요. 몸이라도 상하다면 모르지만은. 영감, 제발 그렇게 해요. 글쎄, 나 혼자는 죽어도 싫다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굶어도 같이 굶어.
당신 왜 벌써 들어왔어? 가게는 어떡하고? 오늘 어머님 개봉동에 좀 다녀오신대요. 그동안 통 못 가셨잖아요. 아니 그럼 집은 어떡하고? 당신 가게 나가면 집 볼 사람이 없잖아. 당신 집 좀 보세요. 뭐야? 내일 모레가 주말 아니에요. 당신 일찍 들어와서 제 대신 밥도 좀 하고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밖에 나가 일하는 대신 당신이 집안 살림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니 당신 지금 진짜로 하는 소리야? 네. 아이 참 기가 차서. 걱정 마세요, 아빠. 제가 있잖아요. 그래. 내일 토요일이니까 경이라도 학교에서 일찍 오겠구나. 응? 네, 밥하고 찌개는 제가 할게요. 그럼 됐다.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까. 응? 그래 됐어 그럼. 또 왜 이러냐? 아빠, 왜? 아빠 밖에 좀 나가 보세요. 밖에는 왜? 아니 빨리요. 누가 왔단 말이에요. 누가 왔어? 빨리요. 안 누가 왔는데 냐 너? 빨리요. 나왔다. 누가 왔어요? 나가봐 당신. 여보. 나가보라니까. 아니 여보, 어떡하죠? 집이 헐렸대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이리로 오셨대요. 난 몰라. 아니 모르다니요? 날더러 어떻게 한 말이야? 여보. 모르는데 그러세요, 엄마? 예, 네가 나가서. 아휴, 아니다, 그만둬. 내가 나가서 모시고 올 테니까. 그만둬. 여보. 그만두라니까. 아니 당신 그럴 수가 있어요? 자식으로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말이나 되는 소리야. 혼자도 아니고 여자까지 데리고 말이야. 아니 그럼 저렇게 밖에 세워두실 거예요? 일단 오셨는데 안으로 모셔야 할 것 아니에요. 아버님, 들어가세요. 임자 들어가. 예, 들어오세요. 들어와. 이쪽 방으로 들어가세요, 아버님. 누구야 저 할아버지? 사진 보고도 몰라? 할아버지야. 같이 온 할머니는? 내가 알아 누군지? 너희들 빨리 들어가. 왜 엄마? 글쎄, 들어가라면 들어가. 애들은 왜? 인사부터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빨리 들어가. 자, 너희들 인사드려. 얘가 경수고요. 얘가 경이에요. 아이고 그것들 아주 그냥 귀엽게 생겼네. 자, 빨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인사드려. 이름이 뭐라고? 경수요. 아이고 저희 아버지 어렸을 때 아주 그냥 쏙 뺐고. 아이고 참. 자. 사탕 먹어라. 고맙습니다.
라고 받아야지. 선생님이 주시는 건데. 자, 너. 감사합니다. 자, 먹어. 먹어. 아 여보, 아버님 오셨는데 인사도 안 드려요. 애들도 했는데. 아내가 지금 인사가 됐어? 나 이거 대낮에 날벼락도 입은 수지. 가서 아버님하고 차근차근 얘기를 나눠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아버님 한 분이라면 또 몰라. 이거 그 여자까지 달고 들어왔으니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이거. 나온 참. 에. 아 그래. 어쩌시려고 두 분이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애미가 얘기를 안 트냐? 그 갑자기 새들어 살던 집이 헐리게 돼서 뭐 오갈 데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길거리 나앉을 수도 없고. 아 그래서 여기서 같이 사실 거예요? 그거야. 너 허기 달랐지. 저 허기 달렸다니요?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 살든지 아니면 네가 따로 우리 앞으로 방을 하나 얻어주지. 아유, 방은 무슨 방이에요. 아, 기왕 이렇게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가족들하고 헤어져 살 게 아니라 가족들하고 같이 사셔야죠. 예? 아니 그럼 작은 어머니께서는 응, 나도 뭐 같이 살아야지 뭐. 예? 일이 그렇게 됐으니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지. 별 수 있냐? 아버님 저 좀 잠깐 봬요. 왜? 잠깐 나오세요. 아니 뭐 여기서 얘기해도 될 텐데. 임자, 여기 좀 앉아 있어. 꼼짝 말고. 아버지, 도대체 어쩌시려고 그런 겁니까? 아, 할 수 없지 않냐. 우리도 이 국리 저 국리 생각하다가 할 수 없이 너한테 이렇게 왔어. 아, 그렇다고 부평조처럼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아버님도 답답하십니다. 아, 생각 좀 해보세요. 예? 아버님 혼자는 또 몰라도 어쩌려고 저분까지 데리고 들어오셨어요 그래? 아, 저 사람도 어디 등 붙일 데가 있어야 말이지. 응? 아, 저 사람 살붙이가 있냐, 친저 있냐.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요. 아, 그래서 집에까지 데리고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있는 거 뻔히 아시면서. 너희 어머니한텐 네가 어떻게 잘 좀 얘기를 해봐라. 아, 어머니가 이해하시겠어요? 이젠 옛날처럼 아웅다웅하면서 지낼 게 아니라 서로 친구처럼 지낼 나이도 됐지 않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분 빨리 어머니 들어오시기 전에 그냥 돌려보냈어요. 아, 갈 데가 없다니까. 세상 천지에 나 말고는 의지할 데라고는 없는 사람이여. 아니 그럼 어머니하고 여기서 세 분이 같이 사시겠어요? 저 사람 나한테 와서 호강한 것도 없다. 고생만 했지. 그리고 벌어서 큰 집 생활비 대해주고 너 학비 대해줬어.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버님이 저희들한테 뭘 해줬습니까? 저희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아십니까? 그거야 내 잘못이지 저 사람 잘못은 아니야.
듣기 싫습니다. 난 너희들 앞에 죄인이다. 너희들이 뭐라고 그래도 나 할 말 없어. 하지만은 저 사람은 달라.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은 날 도와줘. 내가 길을 잘못 들었으면은 바로 잡아주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도 그건 모두 다 저 사람 덕 아니냐. 저 사람이 너 대학 공부까지 시켜주지 않았느냐 말이야. 아니 그럼 저분 아니면 제가 대학을 못 나왔을 것 같습니까? 제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날 욕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저 사람 욕은 하지 마라. 저 사람 너희들한테 욕먹을 짓 한 일 없어. 아니 뭐라고요? 그 정말이세요? 아니 얘 무슨 전화인데 그러냐? 아무 일도 아니에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우리도 갑자기 당한 일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래서요. 긴 말은 할 수가 없고요. 우선 어머님을 고모집에 며칠 정도 계시게 하세요. 아니 며칠 계시게 한다고 해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어떡하시려고요? 지금 당장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싫어요. 그게 무슨 경우예요? 그래 뻔뻔스럽게. 고모. 글쎄 제발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하잔 대로만 하세요. 알았어요. 지금 긴 말 할 수 없어요. 엄마들 곁에 계시고요. 그래요. 그럼 나 전화 끊어요. 아니 얘 왜 그래? 집에 무슨 일이 있대?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라니. 어? 글쎄 아무 일도 아니라니까요. 여보 나왔어. 아이고 장모님 오셨군요. 어머니 들어오는구먼. 아 예. 당신 나 좀 봐요. 아니 이 사람이 사람 보자면 왜 그래? 빨리요. 잠깐만요. 아니 운이 참 모를 일이구먼. 무슨 일인데 그래 온? 뭐라고? 아니 그래서 올케니 날들어 엄마를 당분간 이곳에 붙잡아 놓고 있으라지만 그게 될 법한 얘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야 정말 그 양반 배짱 한번 알아줘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앞으로 새 노인이 한 집안에서 같이 사시겠다 이거지?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아니 그럴 각오하고 두 분이서 집으로 들어오신 거 아니겠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와요. 셋이 한 지붕 밑에 산다는 게 말이 돼요? 아버지 얘기만 해도 엄마는 귀를 막아요. 그런 판인데. 하여튼 별 수 없지 뭐. 당분간 어머님은 우리가 모십시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당장 하룻밤만 지나도 손주들 생각이 나서 가실 텐데. 엄마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자식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두 눈으로 직접 보시면서 소일하시는 게 당신 낙이에요. 예미야. 네 엄마. 엄마. 왜 나오셨어요? 집에 가봐야겠다. 저 집에 가시다뇨? 안 돼요 엄마. 여기 계셔야 해요. 아니 얘가 이거 왜 이래? 제 장모님, 딸 집에 며칠 묵으세요. 아이고 참. 비켜. 갑자기 사람들이 왜 이래? 저 애들 내일 학교도 가야 하고 며느린 또 가게 나가야 하는데 내가 집에 있어야 해. 아니에요. 올케 언니 며칠 집에서 쉴 거래요. 가게 안 나간대요. 아니 왜? 글쎄 그 자세한 건 모르지만. 여기 계세요 장모님. 아들만 자식입니까? 사위는 자식이 아니에요. 장모님 여기 계시면요 제가 장모님 여행 시켜드릴게요. 좀 온천도 보내드리고요. 아이고 일 없네. 나 온천 보내줄 돈이 있으면 자네들 내외나 갔다 오게. 아이고. 맞아. 안 나올 엄마. 거 없다. 엄마. 안 나올 거 없어. 나 간다. 엄마. 당신 그렇게 서지 말고 키도 작아서 붙으셔야죠. 붙든다고 여기 계실 분이야. 이미 다 눈치채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면 좋아? 빨리 전화해드려. 저 어머님 여기서 떠나셨다고.
없이 평생을 살면서 나한텐 저런 세월 한 번 없었으니. 참 고모도 그렇다고 보내시면 어떡해요.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아휴, 참. 알았어요. 내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휴, 참. 아니 그래 이 일 어떡하지? 아유, 방이 따뜻하니까는 잠이 절로 오네. 저 근데 어떡하죠 아버님? 왜? 무슨 일이 있냐? 지금 어머님 이리로 오신대요. 뭐? 아니 그 집에서 며칠 묵을 거라더니. 그랬는데 글쎄 저 조금 전에 떠나셨다지 뭐예요. 아니 그럼 이게 어떡하지? 저 우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 두 분이서 이 앞에 여관에 잠시 가 계세요. 제가 형편 봐서 매시러 갈 테니까요. 그래. 그렇게도 해야 되겠구만. 임자 일어나. 어? 아니 가긴 어딜 가요? 어딜 가든. 아이고, 아니 여관을 왜 가요? 여기까지 와서요. 이왕 들어온 김에 나도 오래간만에 형님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아이 그럼 임자가 곤욕을 치를 텐데도. 아이고 여기까지 올 때야 뭐 그런 각오 다 안 하고 왔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와서 형님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얼버무릴 작정이었어요? 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어. 당해도 내가 당하지 죄 없는 애미 당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아유 어떡하면 좋죠. 지금 어머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저 그럼 우선 방이라도 좀 옮기시죠. 지들 방으로 옮기세요. 그래. 그렇게도 해야 되겠구만. 자 옮깁시다. 아이고 저 아니 영감은 그냥 여기 기세요. 저 나만 옮길 테니까는. 응? 아니 갑자기 같은 방을 쑤셔 있나? 좀 더 두고 봐야지. 저 그래요. 아버님도 같이 옮기세요. 그래 옮기자. 자. 아이고 어머 이거 어머니 벌써 오셨나 봐요. 자 빨리 와. 빨리 오세요. 아유. 자, 여기 꼼짝 말고 계세요. 예, 자, 누구세요? 예. 이제 오세요. 자, 들어가세요. 아니 근데 얘 가게는 어떻게 하고서는 들어왔어 그래? 에? 아유, 친구가 오늘 대신 봐주기로 했어요. 그래? 아니 집에 누가 왔냐? 아니에요. 누구냐? 아까 흉안에 신발 있는 것도 봤다. 네, 저 사실은 얘기를 해봐. 저 아버님이 오셨어요. 뭐야? 아니 참 별일이구먼. 그 사람이 여긴 왜 왔어? 애비가 보고 싶으면 회사에 찾아가서 보면 될 텐데. 어머님. 그래서 혼자 왔니? 아니요. 그럼 두 분이서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개봉동에 전화를 했었구만. 며칠 묵고 따오라고. 아니에요 어머님. 저 그래서가 아니고. 참 오래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겠구먼. 옛날에도 저런 일이 한 번 있었다. 하루는 느닷없이 새파랗게 젊은 계집을 데리고 와서 나한테 인사를 시키지 뭐냐. 옛날에 돈푼이나 있던 남정네들 소실 갖는 게 유행이었다. 그래서 나도 거저 그런가 보다 하고는 얼마 동안 그러다 말년이만 했지. 그런데 30년이 지나도록 그래. 아직도 그 짓을 되풀이해?
뻔뻔스럽구먼.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이야? 여기 무슨 연고가 있다고? 저야 뭐 아무 연고 없죠. 하지만 영감은 형님도 계시고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자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게지. 자네는 왜 왔어? 저 여기 살려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럼 영감 혼자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는 혼자는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뭐가 어째? 내가 안 들어가면은 자기도 안 들어가겠다고 하니 어떡합니까? 관세 받을 거 뻔히 알면서 이렇게 따라 들어왔죠. 그럼 앞으로 자네도 여기서 같이 살겠다는 얘긴가? 제가 여기서 어떻게 같이 삽니까? 영감 이 집에 마음 붙이고 사는 거 보면은 전 바로 떠날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영감 되돌려주려 일부러 왔구먼. 예, 그런 셈이에요, 형님. 일 없어! 나도 저런 영감 필요 없으니 도로 데리고 나가! 내가 이제 와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저런 영감을 받아들여. 아예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게 멀리 데리고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 다 지 잘못이에요, 형님. 지가 나쁜 놈입니다. 듣기 싫어. 그것을 아는 것들이 이토록 남의 가슴에 못을 박아. 자그마치 30년이 그 30년 세월을 내가 어떻게 지내온지 알죠. 제가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형님은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의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야 어디 그래요. 세상 천지 영감밖에 의지할 때가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억지로 붙들고 있었구만.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와서 지난 일 따져서 뭘 하겠습니까? 다 흘려버리시고요. 앞으로 두 분 의좋게 잘 사세요. 듣기 싫어. 형님, 부탁입니다. 이제 저 나이에 형님마저 외면하시면은 어디 가서 뭘 하겠습니까? 다 용서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살면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느라고 여태 있었어? 할 얘기가 뭐 한두 가지겠어요. 밤새워 해도 모자라지. 난 여태 안 오길래 둘이서 싸우는 줄 알았지. 영감, 왜? 오늘 저녁부터는 형님 방에 가서 주무세요. 아니 인전. 내 걱정은 마시고요. 나야 여태 영감 곁에 있었잖아요. 저 사람이 날 받아줄까? 조강지철이라는 게 뭡니까? 다 용서해 줄 거예요. 그럼 어디 한번 가서 얘기나 한번 붙여볼까? 형님이 뭐라 그래도요. 역정 내시지 마시고요. 예? 맞닥뜨리지 마세요. 꼭 참아요. 예? 알았어.
그렇게 팽토로 앉을 건 뭐 있노? 나 좀 봐. 내가 뭐 못 올 때 왔어? 저리 비켜요. 참, 뻔뻔스럽기는. 할 말 없구만. 모두가 다 내가 잘 못했어. 이 방엔 왜 왔어요? 그 여자가 보냅디까? 임자. 어서 나가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지 말라니까. 어서 나가요. 일 내기 전에. 알았어. 나갈게. 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서도 집에 들어올 생각을 했다니. 내가 마지막으로 갈 데가 어디 있노? 이 집 밖에. 그래서 그의 뱃날까지 달고 들어온 거요? 다 내 잘못이야. 그 여자한테 죄 없어. 그 여자도 나 만나서 한평생 망친 거요. 듣기 싫어요. 어서 나가요. 어서 나가. 아예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요. 나 죽어도 영감하고는 안 살아요. 어이구, 그놈의 강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강자? 그렇지 뭔가. 옛날에도 안 그랬어? 어쩌다가 내 저 집에 좀 들어올라 치면은 사람을 그냥 놔둬야지. 그러니 집에 들어올 맛이 나. 그래서 처자식과 팽겨쳐 두고 밖으로만 나다녔어. 내 강자 때문에.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사람이 남의 허물을 좀 덮어주고 감싸줄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좋을 일이 뭐 있어? 적반하장이라더니.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야. 나도 잘못했지만은 임자도 잘못이 있다 그런 얘기야. 어서 나가요. 꼴도 보기 싫어요. 알았어. 내가 나갈게. 아니 무슨 약이에요, 어머니? 이제 약 안 드셔도 된다고 하시더니. 내가 지금 약 안 먹게 생겼냐? 좀 괜찮으세요? 좀 누우시죠. 예. 그나저나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니? 너희 아버지는 아예 여기서 눌러 살 작정으로 어서 들어온 모양인데.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너희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거 싫다. 그러면 아버님 앞으로 박을 하나 얻어드릴까요? 아니 그럼 둘이서 또 붙어 살 게 아니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같이 살기 싫으시다면. 그건 싫다. 엄마, 할아버지 앞으로 우리 집에서 사실 거야? 그럼 그래서 들어오신 거야. 할머님? 할머니라니? 같이 데리고 들어오신 할머니 말이야. 누구야 그 할머니? 그것도 모르니 넌? 작은 할머니야. 경희야. 어때요 얘기하면? 네가 얘기한다고 얘가 알아듣니? 작은 할머니면 할머니 동생 아니야? 그 할머니도 참 좋던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경수야. 야속한 사람 같더니 나하고 무슨 왼수가 졌다고. 다 잊으세요, 어머니. 제가 있잖아요. 제가 다 보상해드릴게요.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도 제가 다 치료를 해드릴게요. 너희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너무 깊어서 세상에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 병 못 고친다. 못 고쳐. 그동안 남의 속도 어지간히 쐐기더니 이젠 딴 생각 말고 형님하고 자식 손주들하고 오래오래 같이 잘 사세요. 다시
다시 날 찾지 말고. 저 좀 보세요. 아니, 어딜 가세요? 새벽같이. 이걸 어떡하나. 아무도 모르게 가려고 했는데. 모르게 가시다니요. 가실 데도 없잖아요. 왜 없겠어. 그런 걱정 말고 앞으로 아버지 잘 모셔줘. 모실 사람이 누가 있겠어. 여기서 나가면은 가실 데도 없어.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저희들이 잘 모실 테니까요. 그래. 자네 같은 며느리가 있어서 한결 마음이 놓이네. 정말 죄송해요. 저희들이 끝까지 모시지 못하고 이렇게 가시게 해서. 아이고, 그런 소리 말어. 나 이 집에 살려고 들어온 사람 아니야. 알아요. 자, 이거 받으세요. 아유, 웬 돈이야? 필요하실 때 쓰세요. 고마워. 무슨 일 있으면 전화도 좀 하시고요. 그래, 알았어. 잘 있어. 몸 조심하세요. 아, 어디 갔어? 그 사람 어디 갔냐 말이야? 아,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하자니? 아니, 너희들이 내 쫓구성도 몰라? 그렇지 않아요, 아버님. 저희들이 쫓아낸 게 아니에요. 듣기 싫다! 밤새 너희들이 내 쫓았지. 저 할망구 같이. 그렇지? 아니, 뭐라고요? 내 말이 틀렸어? 임자가 내 쫓았지? 어제 장시간 동안 얘기를 하더니 임자가 얘기를 했지. 이 집에서 나가라!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너가 어째? 그렇게 좋으면 같이 나가서 살아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나를 낳을 거 아닌가? 아버님. 어이구,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 사람 중풍에 걸려서 한쪽 팔을 부숴. 혼자는 하도막 굶어 죽어. 저희들이 그분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아버님. 그럼? 작은 어머님은 여기 사시려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아버님께서 혼자 집에 안 들어오신다니까 아버님 모셔다 드리려고 같이 들어오신 거래요. 그럼 이 할망구가 어디 가서 혼자 살겠다는 게?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님, 진짜 없어요. 싫다. 나 밥 생각 없다. 아버님. 싫다니까. 아버님 진짜 안 잡수신대요. 그의 뱃내 생각하느라고 상사병에 걸린 모양이로구만. 밥까지 굶게. 아직 어머님 왜 일어나세요? 나도 싫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난들 어떻게? 당신이 가서 아버님 좀 달래보세요. 작은 어머님 나가시고 저렇게 마음을 못 붙이시니. 아니 아버지, 정말 왜 이러세요? 집에까지 들어오셔서. 어머니 생각도 하셔야죠. 어머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날 보기 싫다 할 때 어떡하냐 그럼? 아, 싫어서 싫다고 하시겠어요? 아버님은 늘 작은 어머니한테만 정신이 빠져 있으니까 속이 상하셔서 그러시는 거지. 불쌍한 여자요. 아, 그분만 불쌍해요? 어머니는 불쌍하지 않으세요? 자, 이젠 그만 잊으세요. 잊으실 때도 됐잖아요. 자, 그리고 이발도 좀 하시고 필요한 게 있으시면 사쓰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그 취직자리 제가 알아봤어요. 소위 일하시는데 좋을 것 같았어요. 곧 아마 연락이 올 겁니다. 아버님, 이제 가족들하고 사시는데 좀 재미를 붙이고 사세요. 아,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한 울타리 밑에서 정을 붙이고 사는 게 가족 아닙니까? 네 어머니가 날 용서를 해줘야 말이지. 용서? 이제 그런 말이 입에서 나와? 어머니 왜 이러세요? 가만히 이리 주세요. 놔라. 아유 어머니. 어머니, 난 너희 아버지하고는 같은 집에서 못 산다. 같이 못 사시면요? 내가 명옥이 집에 살 테니까 너희들이 저녁만 모시고 같이 살아. 그 옆에 날 데리고 들어오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아, 이러지 마세요. 어머님, 글쎄 놔라. 아, 용서하세요. 그 같이 사셔야지 어떡합니까? 날들은 너희 아버지하고 같이 살라고. 너희 아버지가 나하고 살고 싶어서 이 집에 온 줄 아니? 그렇게 가방까지 챙겨들고 정성 들 것도 없어. 임자 여기 있어. 내 나갈 테니까. 아버님도 어디 가신다고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라. 임자 원대로 내 그 여자를 찾아 나서든지 내 양로원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아버님.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어머니? 영감, 내가 아는 양로원이 하나 있는데 우린 늙으면은 거기 들어가서 합시다 뭐. 뭐라고요? 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요? 지금 양로원에 계시대요. 양론에 있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난 그 여자만 생각하면 찌가 떨려요. 엄마가 돌아가신 게 누구 때문이에요? 이제 와서 그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냐? 밉든 곱든 그분은 30년 동안 같이 사셨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을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린 그분한테 갚을 빚도 있어. 빚이라고요? 난 어렸을 때 그분한테 신세를 많이 졌어. 오빠를 신세를 많이 졌을지 몰라도 난 신세 진 거 없어요. 우리가 아버님을 안 모신다면 모르지만 아버님을 모시는 이상 그분도 같이 모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싫어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엄마가 안 친다고 하지만. 그럼 어떡하니?
아버지도 같이 양로원으로 가실 텐데. 네, 지금까지 보신 드라마는 순전히 노인 문제를 다룬 드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젊어서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우리는 오늘 젊음과 노인의 문제를, 씨를 뿌리는 문제와 거두는 문제를 같이 얘기해야 되는 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노인문제연구소의 박 소장님 나와 계시고요. 숭실대학교의 조성경 교수님 나와 계시고, 건국대학교의 이인자 교수님, 그리고 많은 시민들 같이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 소장님께서 드라마 보신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가족 구성원 모두를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돼 있느냐? 역시 그 윤노인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왕 그 난처하게 만드는 그 상황 하에서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당사자는 물론이고 또 그 받아들여야 될 입장에 있는 며느리, 아들, 딸 모두가 그 보다 슬기롭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상당히 그 가슴 아프게 헤어졌다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의 그 가족 구성원들, 즉 노인과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밑에 또 자녀들이 모두 결부되는 이러한 그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교수님께서. 네,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인생 설계를 잘못해서 인생의 행복을 놓친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는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거고 하는 그런 귀감이 되는 거고, 또 노인네들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과거에 잘못 살았지만은 나머지라도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던져주는, 그러니까 인과응보에 아주 본보기가 되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드라마 속에 그 윤 과장 아버님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무경우하신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아버지를 모시게 되면 그 자식들이 너무 살아가기 힘겹지 않을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 무경훈 아버님이라고 앞에 분 말씀을 하셨는데요. 30년 동안 작은 부인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까? 그때 뭐 작은 부인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하는 걸 떠나서 본부인 쪽에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 안 하십니까? 본부인 쪽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이 자기 그렇게 가정 돌보지 않고 되게 밖에서 시간을 보내면서도 집에 와서는 본부인한테도 위안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인 쪽에 조금 그런 포용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갑자기 들이닥친 아버지와 작은 어머니를 본 그 윤 과장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당황했겠죠. 그런데 윤 과장님은 학생 때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판단력이 없는 상태에서 도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아버님이나 또 그 작은 할머니에 대해서, 작은 어머니에 대해서 거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간의 도리상 일단은 받아들이는 입장을 취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윤노인이 자식 아들이나 며느리를 둔 걸로 봐서는 또 부인은 둘이나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행복한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복하진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에는 부부의 그 정이 없다 할 때도 이혼 같은 걸 않고 지금 그 윤노인처럼
막 예도로서 나갔었는데 막 그것이 참 뭐 이렇게 행복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저런 드라마는 우리 20대들 주변에는 그렇게 발견하기 어려운 드라마입니다. 저 드라마를 보면서 그 부인을 두고 든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에서는요, 용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젊은 세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 부인을 둘 가진 노인은 용납할 수 없다고 뒤에 분이 얘기하시는데요. 용납할 수 없을 망정 고독해진 노인은 젊은 세대가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도 노인은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문제는 좀 특별히 다른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께서는요, 30년 전에 가족을 버렸잖아요. 가족이라는 건 사랑과 믿음과 어떤 신뢰로 뭉쳐져야 그렇죠.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는 벌써 30년 전에 그걸 저버리고 나와서 가정으로서의 그 정신적 지주가 되는 걸 포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이 자식들에게 그 할아버지를 모셔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드라마 속의 윤 과장 어머님이 그 돌아가신 거는 순전히 작은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0년 동안 그 한 맺힌 게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아버지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계속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한이라는 그 단순한 그것 때문에, 물론 부부들 이렇게 보면은 일심동체가 되어서 이렇게 계속 늙을수록 이렇게 서로를, 아직 늙어보지 못했지만 늙을수록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이렇게 토닥해주고 이래야지 그 삶이 유지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돌아온 후에도 그런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한 맺힌 그런 상황 때문에 결국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여러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이 드라마 속의 윤노인의 비극 또 그 본부인의 비극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처음에도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인생 설계가 어긋났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 정에만 치우친 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정이 있었던 것 같고, 본부인에 대해서는 정이 없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 한씨 작은 부인 하는 걸 보면은 작은 부인치고는 그래도 조금 경우가 있는 여자 같거든요. 하는 거 보면요. 물론 자기가 아기를 못 낳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본부인의 아이가 왔을 때 돈을 준다든지 학비를 대준다든지 이런 걸로 봐서, 그 사람이 그 정도로 현명했다면은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는 남자인 줄 알았으면 거기서 떠나서 일찌감치 자기가 자기 생활을 하고 그랬더라면 그런 불행이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 집을 떠나는 걸 보면 그래도 남자보다는 여자가 현명하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 할아버지는 끝까지 이제 두 부인을 놓고 이랬는데, 이 한 씨는 결국은 떠나는 거, 그런 걸 보면 꽤 현명했던 여자인데 어떤 젊음이 그 여자의 현명을 가려가지고 정에 기울어져서 가정이 있고 그 자식이 있는 그런 남자하고 평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 인생도 망가지고 남편도 역시 그렇게 됐고 그 가정도 엉망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이 뭐냐, 어떤 인생을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느냐 했을 때, 물론 미국 사람들의 가치 기준입니다만 그 사람들은 아주 그 부모 노릇을 훌륭하게 해낸 것, 그것을 행복의 첫째로 꽂은 걸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젊어서는 무슨 저 부부간의 관계라든지 또 남자분들이면 출세를 하는 거,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미국 사람들이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도 앞으로 그 의식 구조가 높아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그 훌륭한 부모를 했다는 건 인생에서 성공의 첫째 비결인데 그것을 못했으니까 참으로 불행하게 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납니다. 박 소장님은 그 노인 문제 전문가 입장에서요, 지금 윤노인의 비극은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딱 찍는데. 네, 문제가 그 잘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말로가 행복하지 못했죠. 문제가 제기되면은 문제를 조기에 해결했어야 됩니다. 본 마누라네 집으로 가든가, 그렇지 않으면 본 마누라하고는 영원히 인연을 끊고 작은 마누라하고 살든가, 젊었을 적에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지. 그 씨앗을 아는 채 30년간이 흐르니까 말로가 비참하게 됐다.
그래서 저기에 해결 못한 거가 윤노인 자신의 책임이고 그 윤노인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상당히 그 곤경에들 빠지게 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윤노인이 사람 됨됨이가 역시 성인 나이는 들으셨지만은 하는 행동이 어른이 아니다 하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본부인에게 마음이 안 든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 소씨를 이제 만나서 자기를 잘 이해해 준다고 해서 거기서 살았다는 거, 그 자체가 역시 그 성숙된 남자의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윤노인에게 돌릴 수만은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밖에서 그 소실은 끌어들이는 그러한 힘이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집에 본 부인은 밀어내는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 윤노인에게 완전히 그 모든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본 부인도 이 남편이 나가게끔 되게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도 그 본부인이 30년 동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윤 과장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놨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은 자식을 위한 것이지 또 자식을 위한다는 것은 또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아주 상투적인 얘기입니다만 만일에 윤노인이 여성에 대한 인격 존중하는 자세가 돼 있는 남자라면은 지금 노후에 저렇게 됐겠습니까? 그렇게는 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물론 사고 방식 자체도 전근대적인 게 문제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작은 부인은 밖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본 부인은 밀어낸다 그랬는데 그건 남성 위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시는 거지. 만일의 입장을 바꿔서 여자가 하나인데 남자가 둘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이제 남성을 무시했다고 그러니까 봐야죠. 우리 생각에는 아직도 남자는 뭔가 여자들에 대해서 우월하다든지 그런 권리가 있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노인이 확실히 그 생각이 그 잘못된 거죠.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고 그것을 마지막까지도 본인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별로 못한 것 같아요. 부인에게 미안하다고 그러는 건 건성으로 그러는 것 같고 마음속에서는 미안하다는 생각을 별로 못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발달에 있어서 성숙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유치한 감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가는데요. 그 윤노인은 계속 그 지금 작은 부인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왜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네, 그건 30년 본부인하고는 아마 30년 동안 안 살았을 겁니다. 작은 그 인생 전체 생애 중에서 반 이상을 작은 마누라하고 사고 고운정 미운정 전부 다 들어가지고 있고 지금 중풍이 들어있고 거주할 곳이 없고 생계에 당장 곤란하고 본 부인은 자식에 의해서 그 생활이 안정돼 있고 그러니까 더 약자의 편에 더 없는 이제 그러한 측면인데 그 본 부인을 그러한 윤노인의 심정을 그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가정에 돌아와서까지도 본 부인의 앞에서까지도 작은 부인만 두둔하고 작은 부인의 생각만 하니까 본 부인이 더 여기서 우라통이 터지게 되고 더 거부 반응이 더 강하게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도 작은 부인을 찾고 있고 하는 윤노인 태도를요. 네, 지금 뭐 역시 그 약자 편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부부간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제 10년 보통은 대개 우리가 결혼 생활 10년 한 애정으로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10년은 무슨 존경이라든지 그러고 나머지 30년은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남편이 있거니 여기 아내가 있거니 옛날에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들었어요. 한 35년 이상을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그 부인이 자기의 팔다리 같이 느껴진다고.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작은 부인하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마 작은 부인하고 더 편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본 부인하고는 형식상의 부부 관계지 실제로 그 생활 결혼 생활 안 했기 때문에 편안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서 사람은 누구래도 그 아주 그 편안함을 원하니까
편안함을 원한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찾는 사람이 자기 부인인 작은 부인인 것 같아요. 드라마상에서. 잘 맞아요. 그리고 작은 부인은 그 윤노인의 심정을 잘 알고 그 손발같이 잘하는데 본 부인은 뭐인가 좀 그 아들이라든가 며느리한테는 잘함에도 불구하고 남편한테는 뭐인가 좀 무뚝뚝하고 좀 호흡이 잘 안 맞는 이제 그런 거. 그럼 조 교수님 지금 얘기대로 작은 부인이 그렇게 편안하고 마음에 맞으면은 별로 그 사람하고 살게 해줘야 되는 게 자식들의 효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현 단계 와서는 그렇습니다. 만일에 본부인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를 모시려고 생각한다면은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런 생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신 것을 계속 그걸 좋게 보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아버지로 하여금 재혼을 자식들이 시켜드려서 그 만족한 삶을 살게 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이제 생각해 볼 때 아버지 혼자 들어와 가지고 산다면은 자식으로서는 어차피 또 재가를 시켜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미 30년 동안 같이 살은 여자가 있고 또 그리고 이 집의 그 가장인 그 아들과도 관계가 있는 그러한 어머니를 작은 어머니를 결국은 같이 모셔다가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게끔 즉 우리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노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행복을 느끼느냐 더 소외감을 느끼지 않느냐 하는 방향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반대인데요.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한 편이 돌아가셨을 때 특히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할아버지를 그러니까 아버님을 이렇게 짝을 지어 드리려는 건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그분들이 편안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경우가 다른 거가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얻는 부인하고 이미 어머니를 그렇게 가슴에 한을 맺히게 해서 30년을 살은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식의 입장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같이 모시는 건 얘기가 안 되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아주 그야말로 불화가 해서 심장마비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그 영전에 글쎄 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영을 생각할 때 도저히 그럼 마지막까지 그 아버지는 그렇게 잘못했는데 마지막까지도 작은 부인에게 능력 없는데 아들 돈을 받아서 편안하게 생활한다. 이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 본 부인한테 가슴에 못 박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성장 과정에서 시집간 딸의 성장 과정에서 그 말할 수 없이 그 원한이 맺혔을 겁니다. 그 30년간이.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그 원한의 원 씨가 작은 마누라다, 작은 어머니다. 그런 경우에 작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신다는 건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죠. 토론을 조금 이따 하시기로 하고요. 여기 나와 계신 시민들이 노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겠나? 시부모 모시고 계십니까 혹시? 네, 어머니, 시어머니. 네. 근데 그 편해하십니까? 어떠십니까? 편안하게 느끼시냐고요, 어머니께서? 네, 어머니께서도 편안하게 느끼셔요. 어머니만 편안하신 게 아니라 시어머니 모시고 계시면요, 집도 봐주니까 외출도 좀 할 수 있고 애들도 돌봐주시고 육아에도 도움을 주시고 그러니까 며느님도 편한 거 아닙니까? 네, 저희한테도 도움이 많죠. 도움이 많죠. 네. 근데 요즘 젊은 분들이 시어머니 안 모시려고 하는 풍조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경우도 한편으로는 그런 거를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따라서는 이제 어머님 모셔서 집 봐주시고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안 모시고 계시는 이제 주위에 친구들도 이렇게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제 모든 행동에 자유로움이 있으니까는 참 부럽다고도 느끼고 그랬었어요. 그러는데 지금 이 드라마를 보니까는 제가 지금 어머니인데 하는 그것보다 지금 그 드라마에 나온 며느리가 모시지 않는 상태에서도 그 작은 어머니인데도 굉장히 잘하는 거 보니까는 한편으로는 마음에 좀 와닿는 게 있네요. 많이 와닿으시고. 드라마 속의 그 며느리가 말이죠. 요즘 며느리답지 않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네, 요즘 보기 드문 며느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그
시어머니한테도 잘하고 아버지 그 시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 오셨을 때 그 윤 과장이 밖에다가 세워놓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처리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며느리 입장에서 볼 때 그 어릴 때 그 잘하던 그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가 당한 그 수모와 겪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나중에도 이렇게 작은 어머니도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작은 어머니와 그 할아버지 네. 같이 이렇게 모셔서 화목한 가정을 이렇게 이루고 살았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혹시 시부모님 모시고 계십니까? 네, 시어머니 모시고 있습니다. 네. 잘 해드리고 계시죠? 제 생각은 잘해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은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떤지는 그건 잘 모르죠. 네. 장차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집 아이들하고 안 그런 집 아이들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를 어느 쪽이 더 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그 어린 아이의 부모의 그 부모가 그러니까 어린 아이 부모가 그 노인네들한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은 아무래도 노인네들이 그야말로 돈도 주고 뭐 사주고 그러면 좋아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매일 그야말로 며느리하고 싸우고 아들하고 싸우고 그런 거를 손주들이 본다고 한다면은 그 가정에서 결국은 더 나빠지겠죠. 예, 아이들이 더 안 좋게 되고 나중에 그 아이들의 효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자녀분 몇 분 두셨어요? 3남매요. 네. 그럼 지금 같이 아니요, 저 둘째 아들하고 삽니다. 네. 네 어떠세요? 아드님이 잘 해드립니까? 네, 저 둘째 아들하고 사는데 며느리를 잘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요, 저기 고부 사이에 갈등이 없고 서로 그냥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아들이나 며느님이 어떤 점이 제일 좀 아쉽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 잘해주니까 뭐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네. 부인만은 못하시죠? 아만 조금 다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월이 흐르면 흘러갈수록 부모님을 안 모시려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막판에 부모님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지만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인들의 역할도 점차 변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과도기적인 현상 때문에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다거나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 사회가 발전해가면서 노인도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할 기회가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것 같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노인들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대가족 제도하고 핵가족 제도 어느 쪽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가족 제도가 더 낫다고 가족 생각합니다. 많으세요 지금? 아니 많지는 않은데요. 네. 어떤 면에서 좋다고 보십니까? 부모님과 함께하면서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정 같은 거. 그리고 저는 지금 어린데 제 자식들이 있다면 제가 부모님과 지내는 그런 관계 속에서 느끼는 그런 정들이 더 그냥 핵가족 제도에서 살아가는 그런 정보다는 더 강하고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필요한 그런 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박 소장님, 이 노인 문제 전문이신데 드라마 속에서 나타난 그런 것들을 더러 상담해 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네. 그 저는 노인 문제 연구하기 때문에 그 상담은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인 문제를 상담할 것이 별반 없는가 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하루에 그 11건, 14건 노인 문제 상담이 오는데요. 이 드라마의 주인공과 똑같은 그 비슷한 그러한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노인들이 자녀들이 나를 학대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느냐. 법정에 가서 고발을 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신 노인 문제 연구소장께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주 혼을 내와가지고 버릇을 고쳐줄 수가 없겠느냐. 이제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노인한테 물어봤더니 그 노인이 젊었을 적에 돈벌이를 잘했을 적에 자식과 부인과 그 가족에 대한 그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완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노쇠해서 자녀들한테 의존하게 되는 케이스가 자녀들한테 불효를 받는 케이스예요. 네. 그건 제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러한 케이스를 수없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박사님께서는 그 젊어서 잘못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후에 이제 자식들한테 이 천대받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떠나서 그 본부인 외에 다른 여자하고 살 경우 자녀들의 인격 형성에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네 된담 말고 그 당시 말이죠. 그럼요. 사는 과정에서. 네, 자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 아버지의 존재라는 건 대단한 존재인데 한국에서 요즘에 그 엄마만이 교육을 전담하고 아버지는 교육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이 생각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보면은 그 최초의 하나님 모습을 그려라 그러면 남자들은 대개 아버지를 그린다 그래요. 엄마 딸들은 어머니를 그리고. 그러니까 자식이 볼 때는 부모는 최초의 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딴 여자를 데리고 산다는 거는 자식들에게 굉장히 그 뭐가 옳은 건지를 가치 기준을 흐르게 만드는 네. 그 요인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얘기로 한번 다시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이죠. 네. 이런 경우에 처한 사람들, 네.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 있는 윤 과장이 만일 선생님께 상의를 드리러 왔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역시 이 드라마에서는 윤 과장의 입장이 아마 초점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현재 그 가정의 그 주도권은 역시 윤 과장이 쥐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윤 과장 부인 자체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은 뭐 두 분이서 아버지와 그 작은 어머니가 같이 어떻게 모여서 살게끔 밖에서 살게끔 그렇게 어레인지를 그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겠고 네. 그런데 며느리가 벌써 그 시아버지가 들어오셨을 때 자기 그 아들 딸을 데려다가 이렇게 인사시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 할아버지라는 존재가 꼭 필요하다 하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부인이 이것을 원하고 그리고 손자들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윤 과장 자신도 이젠 뭐 본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싶다면은 나는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텐데요. 아까 하셨으니까 그 노부모 모시고 사는 가족들 어떤 갈등이 있을지 모를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 이제 이 드라마는 노부모가 생활 능력이 없는 케이스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라는 생각을 좀 떠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 능력이 있다고 할 때에도 요즘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과잉보호로 기릅니다. 요즘 자식들을. 아마 제가 알고 있기에는 한 40대 초반까지도 그 과외다 뭐 입시다를 다 치른 사람들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대학을 들어갈 때까지 집에서 아무것도 시키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학 가서는 또 그런 대로 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안 낳는 대신에 부모가 전부 일방으로만 해줬어요. 자식에게. 그랬더니 그 자식은 그 다음에 자기가 부모 된 다음에 또 자식에겐 잘 해주는데 그 부모에게 해줄 줄을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그 40대 미만 사람들의 굉장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귀여워하지만은 줄 거는 주고 예뻐해 주는 건 해주고 받을 거는 꼬박이 받아라. 저는 그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미 다 기성이고 예를 들면 뭐가 다 있는데 내가 갖다 드려야 우리는 갓 살리면서 갖다 드려야 도움이 안 되고 이래서 저는 가끔 웃으면서 그럽니다. 전 3남매가 있는데 너희들 이 다음에 결혼 다 해서 살면은 꼭 한 달에 월급 받아서 얼마나 갖다 줘야 한다 나한테. 단 가져오면 또 나는 너희들한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부모한테 받지만 나도 부모에게 드려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특히 요새 어머니들은 너무 자식이 끔찍해가지고요. 그냥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는 의뢰 뭐 과일이고 뭐고 있으면 저희들만 먹지 않습니까? 어디 엄마 먹어보라 소리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교육 문제에 있어서 부모를 모시는 입장에 있어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귀여워하되 받을 거는 받는 거. 그리고 노부모를 모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 저도 인생 많이 안 살았습니다만 이제 저는 부모 노인네가 되는 과정도 좀 되고 자식의 입장도 되고 저는 중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친구들끼리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노년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역시 효자를 한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렇게 날이 갈수록 많이 느껴지는데 효자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피차간에 서로 네. 양해를 하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노인 문제에 어떻게 관심을 기울여줘야 될지 우리나라는 노인 문제에 대해서 복지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조 교수님. 예, 노인들에게 어떻게 됐느냐 얘기하기 전보다도 우선 지금 또 한 가지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인들이 생활 능력이 생기다 보니까 자식들은 노인을 모시고 싶어 하는데 네. 노인들이 야야 너희하고 안 살아 뭐 이렇게 나오는 노인이 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효도 뭐 노인을 모시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다 네. 하는 것을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네. 저는 부모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을 해드리는 것이 자녀들이 효도하는 방법이지. 저 따로 살기를 원하는 노 부모들을 그냥 뭐 집에다가 강제로 모시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사님 젊은 세대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될지 한 말씀. 네, 이 결국 오늘의 드라마 게임은 그 효도에 대한 거가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모를에게 효도한다. 제일 큰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둘째 번의 효도는 그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둘째 번의 효도고, 셋째 번의 효도 중에 제일 낮은 효도는 부모를 부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젊은이들은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면은 최대 효를 하는 거다. 고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가슴에 못을 박으면서도 그저 용돈만 집어주고 그냥 하루에 세 끼만, 그거는 효도 중에 제일 낮은 효도에 속합니다. 이건 논어에 있는 얘기로서 제 결론을 대신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드라마를 보시고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라고 절대로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특히 늙어서 자식과 마누라에게 천대받지 않으려면 젊어서 부인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내 한 사람 모시기도 힘든데 둘씩 모시려고 그러다간 힘들기 짝이었을 겁니다. 특히 오늘 저녁에 시부모를 모시고 있는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께서는 한번 업어주시죠. 업고 방을 한 10바퀴만 돌물어서 아내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